여기 한국을 단순히 팝음악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작은 나라라고 여기는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그는 또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은 대국들만이 최고의 군사기술과 혁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같이 작은 나라들은 전통 강대국들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왜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버론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국방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군사기술과 전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만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나라들은 유럽의 전통 강대국들의 기술력이나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강력한 무기나 똑똑한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팝음악과 맛있는 음식으로만 유명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뉴스 방송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화면에는 엄숙해 보이는 독일 국방관리가 등장해 계시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하게 들렸어요. 오늘날 가장 발전된 군사 강국은 한국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 귀가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늘 한국을 주로 재밌는 음악과 드라마를 만드는 작은 나라라고 상상했었거든요. 이 소식은 제가 알고 있던 군사력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관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무기와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래되고 큰 나라들보다도 자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처음에는 약간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은 너무 작으니 성공은 오직 엔터테인먼트와 음식에만 국한된 거야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옛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저는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그 관리께서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KF-21 전투기와 K9 자주포 같은 강력한 무기들을 자체 개발했어요. 또한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작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니 참 흥미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직접 한번 봐야겠어요.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강렬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술에 관한 모든 기사를 읽었어요. 첨단 무기들의 그래프와 사진을 보면서 그 무기들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알면 알수록 제 머릿속에는 궁금증이 쏟아졌어요. 그 무기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큰 국가들이 가진 자원 없이도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느새 저는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새로운 모험과 제 오래된 생각들을 도전할 기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밝은 불빛과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한 장소에 발을 디딘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모든 길모퉁이에 놀라운 기술의 한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는 한국인들이 자국의 노력과 혁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단지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나라가 아니라 놀라운 발명품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줄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날 사무실 문을 닫으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배울 준비도 놀랄 준비도 그리고 한국이 제게 힘과 발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정은 극적인 전환, 눈을 뜨게 하는 순간들, 그리고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새로운 이해로 가득할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 떠났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비행기가 맑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면서 분주한 공항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제게 어떤 놀라움을 준비했을지 궁금해졌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지만 저는 기사들을 읽고 서울의 사진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높은 마천루, 밝은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담긴 사진들을 보았어요. 그 도시는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오래된 궁궐이 반짝이는 새 건물 옆에 서 있는 모습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으면서 저는 엄청난 설렘을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공항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바로 매료되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어요. 넓은 터미널을 빠르게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체크인 카운터조차도 매우 첨단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긴 줄이나 혼란은 전혀 없었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첨단 기술이 가득한 나라라기보다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들을 사용해 공항 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심지어 방향 안내를 돕는 로봇도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 저는 도착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친절한 안내인 이 장군님을 만났어요. 이 장군님은 깔끔한 제복을 입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영어로 인사를 건넨 후 간단하고 분명한 한국어로 바꾸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버로님. 저는 이 장군이라고 해요. 앞으로 한국을 둘러보실 때 함께할 안내를 맡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근한 어조에 저는 금세 안심이 되었고 좋은 손에 맡겨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은 푸른 잔디와 현대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간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요소가 담긴 장식, 디자인이 있는 건물과 세련된 유리탑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은 상쾌하면서도 감탄을 자아내게 했어요. 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자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움직이는 그림 같았어요. 화려한 불빛이 켜진 고층 건물들, 차량과 버스로 북적이는 거리,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작은 카페들까지 보였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잘 정돈된 교통, 사람들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첨단 기술에 감탄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도로 옆에서 드론이 택배를 배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동하는 동안 이 장군님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기술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한국이 스스로 현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만 국민들이 큰 꿈과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팝 음악과 음식만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기술, 그리고 굳은 의지의 나라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도시는 살아있었고 그 에너지는 전염될 정도였어요. 저는 이곳은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험할 멋진 순간들을 상상했어요. 첫 목적지인 국방연구센터가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번 여정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음을 느꼈어요. 공항에서의 경험, 도심을 달리는 동안의 모든 모습, 그리고 이 장군님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한국의 잠재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배울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 한국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도 저를 기다리는 놀라움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과 궁금증 가득한 머리로 저는 이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 뒤에 숨은 비밀들을 직접 발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는 국방연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의 놀라운 군사기술을 직접 보여주실 이 장군님을 만날 시간이었거든요. 이미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되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복도와 첨단 장비들이 찍힌 큰 디지털 화면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곧 저는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장군님은 회의실 입구에 서 계셨고 깔끔한 제복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그의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제가 다가가자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버론입니다. 프랑스에서 왔고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고 소개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오버론님. 저는 이 장군입니다. 저희의 발전 상황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저희만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또렷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금세 편안해졌어요. 이 장군님께서 저를 넓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에는 큰 화면과 컴퓨터들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한국 기술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지도와 차트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 장군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실 때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먼저 전투기의 상세한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KF-21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예요. 매우 빠르고 스마트해서 위협을 감지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강력한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인상적인 무기인 K9 자주포를 보여주셨어요. 이 무기는 장거리에서도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때 작고 단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이 장군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화면 속 이미지들이 한국이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단지 무기들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배웠지만 지금은 저희만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매일매일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커졌어요. 이 장군님 눈에 비친 자부심은 저에게 그분의 헌신을 더욱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큰 나라들과 같은 자원이 없으면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자
이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게 생각하면 작은 나라라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간단하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결심과 창의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연구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이 장군님께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젊은 기술자들이 작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실험실도 보았어요. 그 로봇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과학 전시회 프로젝트 같기도 했지만 훨씬 더 발전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거대한 기계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열정을 결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체 투어 내내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모든 구석마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근면과 성공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이 장군님께서 해주신 명확한 설명과 다정한 인품 덕분에 모든 것이 쉽게 와닿았어요. 저는 모든 발명품, 전시물,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소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예전의 한국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국방연구센터를 나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와 감탄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인상 깊은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믿는 나라의 정신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임을 확신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날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 장군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여정지는 첨단 시스템으로 유명한 군사기지였어요. 이 장군님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도시 풍경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점차 탁 트인 공간과 푸른 녹지로 자리를 내어주었고 현대 기술이 자연과 놀랍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기 중에 넘치는 설렘을 느꼈어요. 기지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군인들과 기술자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시설 구석구석마다 최첨단 기술이 돋보였어요. 저는 야외 구역으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는 드론들이 시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들이 미래적인 행진처럼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두 정돈된 행렬을 이루며 자신의 능력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이 드론들이 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어판을 작동시키셨고 하나씩 드론들이 자리에 서 있던 곳에서 이륙하여 완벽한 대형 비행을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철저히 리허설된 댄스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론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듯 하나의 마음에 의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드론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또 다른 구역으로 안내받아 비디오 게임과 첨단 연구실이 혼합된 듯한 곳을 보게 되었어요. 넓은 방 안에서는 군인들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전투 상황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스크린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현실감 넘치는 전투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어요. 저도 특별한 안경을 착용하자마자 가상 세계에 푹 빠져들었어요. 적군의 디지털 이미지가 나타나고 가상의 도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그 경험은 정말 짜릿했고 기술이 실제 전투 준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시설을 여기저기 구경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들을 개발 중인 엔지니어들을 보았어요. 그 로봇들이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거나 기지에서 일상 업무를 돕는 모습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와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그분은 간단한 말로 팀이 센서와 똑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봇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열정이 정말 느껴졌고 그의 흥분이 마치 미래의 기술을 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이 장군님께서 저를 통제센터로 안내해 주셨을 때였어요. 이 방은 기지의 심장이었어요.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가득하여 시설 곳곳과 하늘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들이 보여졌어요. 지도 차트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드론의 움직임, 군용 차량의 위치,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긴장감 있으면서도 차분했어요. 모든 운영자들이 열심히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을 보는 듯 했지만 그 중요도는 훨씬 컸어요. 이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상생활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혁신은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기술이 군사, 행동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통제센터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본 모든 기술 하나하나가 정성과 열정을 담아 만들어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 장비에서 앞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스템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융합시키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드론부터 군인들을 실제 전투에 대비시켜주는 시뮬레이션 룸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심과 옛 믿음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끊임없이 혁신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의 모든 시연과 분명한 증거들은 한국이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보여주었어요. 군사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영감을 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 놀라운 나라를 계속 탐험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날의 모든 순간들은 한국이 단지 문화와 음식으로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첨단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경험은 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지를 경험한 후 저의 여정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을 더 둘러보면서 매 순간이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설렘이 온몸에 느껴지며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미사일 시험장과 첨단 훈련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이곳들은 한국의 방위 능력이 완벽하게 다듬어지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사일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에너지가 제 마음속 깊이 전해졌어요. 넓고 탁 트인 공간에 맑은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엔지니어와 군인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큰 보안 구역이 있었고 곳곳에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지면에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기계 소리와 전문가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미사일 발사가 시작되었어요. 미사일이 힘찬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면서 연기와 경외감을 남겼어요. 저는 그 미사일이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정밀함과 세심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훈련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학교나 스포츠 시설과도 달랐어요. 밝은 스크린, 컴퓨터 그리고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나 볼 법한 시뮬레이션 장치들로 가득했어요. 넓은 한방에서는 군인들이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해 훈련하고 있었어요. 저도 특별한 안경을 착용하고 나서 발밑의 느낌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가상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는 적군의 디지털 이미지가 보였고 가상의 도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긴장감 넘치는 게임 같은 느낌이었지만 훈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훈련센터에서 저는 한 젊은 강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참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민준 강사님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모든 움직임이 센서에 의해 추적되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고 훈련 효과도 아주 높아졌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민준 강사님은 첨단 기술을 구축하는 일이 어렵긴 했지만 모두가 팀으로서 함께 노력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고 명료한 답변은 팀워크와 끈기의 중요성을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었어요. 훈련센터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마음에는 큰 감탄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지 첨단 장비나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출신이 어디든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군인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의 꿈과 어려움, 그리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희망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본 모든 발명품과 기술들은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열정은 제게도 전염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이 웃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그들이 나눈 소소한 기쁨에 함께 웃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기지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 앉아 그동안 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미사일 시험, 훈련 시뮬레이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이 한국이 한 걸음씩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배움에서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도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이 훈련 시설들을 방문한 후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제 마음은 깊은 존경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국민들의 정신을 배웠어요. 함께 일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의지는 제가 깊이 감탄한 부분이었어요. 이 경험들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잠재력을 의심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배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을 탐험하고 배운 후 이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처음 의심과 옛 생각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던 그 오버론이 아니었어요.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직접 보면서 제 마음이 한층 풍부해졌어요. 분주한 공항에서부터 첨단 군사 기지까지 한국의 모든 순간들이 제 가슴을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본 놀라운 것들을 되새겼어요. 반짝이는 불빛의 아름다운 서울, 다정하게 맞아주신 이 장군님의 미소, 마치 마법처럼 날고 움직이는 인상적인 기계들까지 모두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또한 훈련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신 민준 강사님과 매일 헌신적으로 연습하는 용감한 군인들의 모습도 잊지 못했어요. 그들의 열정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제 상사 버나르 씨께서 바로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오버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경험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강력한 미사일이 날아오른 미사일 시험장의 현장, 그리고 가상 전투가 실제 비디오 게임처럼 느껴졌던 훈련센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작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그 강점을 만들어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버나르 씨께서는 한국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 설명에 귀 기울이셨어요. 완벽한 대형으로 날아다니는 스마트 드론, 통제센터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지도, 그리고 길거리에서 소포를 배달하는 로봇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팝 음악과 맛있는 음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국민, 그들의 결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 버나르 씨의 눈이 커지셨어요. 오버론, 정말 우리도 한국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자신있게 네, 버나르 씨.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은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혁신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씀에 버나르 씨의 얼굴에도 희망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국방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저와 프랑스 동료들 그리고 독일의 전문가들까지 모여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술과 일상생활을 융합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워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한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렘을 느꼈어요. 제 아이디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한국과 그 국민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 창의적인 정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지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 경험들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제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의심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배운 사람이 되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오래된 경쟁 구도가 사라지고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저는 이 장군님의 다정한 미소와 만난 군인들의 결연한 눈빛을 잊지 못했어요. 그 모습들이 혁신과 희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비전, 즉 서로 협력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미래를 품게 되었어요. 이 나눔과 성장의 정신이 우리 모든 나라, 특히 제 나라까지도 더 강해지고 앞으로의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느꼈어요.